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정치라는 것은 크게, 그렇죠?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좁은 의미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좁은 의미의 정치란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정치 권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좁은 의미의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좁은 의미의 정치는 이런 뜻이죠. 바로 정치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을 우리 정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무엇과 관련된 일,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의미가 이제 더 이상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만으로 이제 정해져 한정돼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치의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이것을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부르죠.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정치는 무엇을 부르느냐? 바로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우리 수업 시간 다 했었죠? 이해관계를 둘러싼 서로 이해관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요 말이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을 뭐 해준다?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른다?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정치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의미로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정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정치의 개념을 의미를 넓게 살펴본다면 무엇이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정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정치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것도 중요하다 해서 정치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꼭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원의 양은 정해져 있다. 가치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자원, 가치 제한된 가치 또는 제한된 자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싶은 것들은 한정적이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싶은 것들은 한정적이지만 이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 더욱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가치의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무엇을 한다? 경쟁하고 대립하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를 합니다. 왜? 이러한 갈등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 우리 공동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자면 요 얘기죠. 서로 제한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대립과 경쟁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공동체를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이러한 갈등을 뭐하고 해결하고 공동체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정치가 필요한 이유 우리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치의 기능은 총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양한 이해관계, 서로의 이익과 손해에 영향 미치는 관계인 이해관계의 조정과 그리고 갈등을 해결해 준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죠. 그리고 국가 권력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의 목표를 설정하게 한다. 네 번째,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서 사회를 뭐 시킨다? 발전시킨다. 이러한 4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4가지 특징이 바로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와 시민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정치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국가의 역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왜 존재라고 정치가 왜 필요하느냐? 바로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그렇죠. 바로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일어난 갈등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를 조정을 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무엇을 예방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준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갈등의 예방과 갈등의 해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치를 통해서 시민의 무엇을 보장해 줘야 되냐면 시민의 인권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복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복지는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삶의 질을 의미하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주는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정치에 있어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고요. 시민의 역할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시민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냐?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 요거라고 생각해요. 정치 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왜? 정치 현상에 무관심해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정당한 권위를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정당에 뽑힌 정권의 정책이라 명령이라면 시민들은 그것을 따라줘야 되는지 그거를 따라주지 않으면 이것도 어떻게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비정당한 권위를 가진 정권의 명령도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 그때는 존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시민들은 법을 준수를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준법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준법 정신의 실천, 요런 게 시민의 역할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국가 권력과 시민의 권리는 국가의 권력과 시민의 권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된다면 개인의 이익만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 내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강조가 된다면 시민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가 됐을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강조해서 공동체 내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조가 된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 될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정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생님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 권력과 시민의 권리가 뭐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바람직한 무엇을 이룰다? 정치 생활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정치에 대해서 한번 정치의 의미, 특징,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